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병든 세포에게는 약, 건강한 세포에게는 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딴 자격증들이에요. 네. 저는 지금도 건강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정말 심플하게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핍과 독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60 개에서 100 개 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을 잘 운영하는 그러한 CEO들이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균형 잡힌 영양을 좋아하고요. 독소를 싫어합니다. 자, 우리 홍세용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제 본인이 인제 좀 연세가 있으세요. 1948 년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게 되어서 처방을 하려고 하니 "다 독이라서 처방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비약물요법을 쓸 수 있다면 비약물요법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코로나 백신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얼마 전에 만났던 분께서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아직도 진행 중이셔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제가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사실 코로나 백신은 암 치료제를 연구하는 중 발견한 것이고요. 본격적인 임상 실험 없이 처음으로 적용한 백신이기도 해서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생쥐를 가지고 인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RNA를 쥐에 인제 근육 주사를 놓고 또 정맥 주사도 놓아 봤는데, 근육 주사를 놓았을 때는 심장에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맥 주사를 놨을 때 염증이 심장에서 인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인제 함익병 피부과 의원 의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유추를 하시더라고요. 유추입니다. "코로나가 근육이 아닌 혈관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약이 장기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좀 가져온 것이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는 인공합성 코티졸이죠. 그래서 관절염과 아토피 약에 쓰이는 그러한 약제인데요. 이걸 보면 이 원래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 순위의 생존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위험에 닥쳤을 때 코티솔이 막 분비가 되는데요. 그렇게 1 순위이기 때문에 2 순위인 면역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제 다른 여러 가지 재생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코티솔은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음식물 섭취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반짝하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코티솔이 혈당과 혈압을 쫙 끌어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당과 혈압을 그냥 갑자기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이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달덩이 얼굴처럼 지방 침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재생 기능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뼈의 재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기가 쉽고요. 또 힘줄과 인대 근육을 좀 재생을 제한을 해서 힘줄과 인대가 약화가 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자분인데 허리를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 힘줄과 그리고 인대가 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피부의 증식과 재생도 억제해서 얇아지고요. 피부가 얇아지고 모세혈관이 탄력을 잃어서 안면 홍조와 피부 위축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제 부신, 신장의 바로 윗부분에 있는 게 부신이라 하고는 하는 기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을 좀 이렇게 어
분비하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코티솔과 프로게스테론을 여기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얘네들은 서로 대체되는 짝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죠. 코티솔이 많아지면 프로게스테론이 적게 나오고 프로게스테론이 많아지면 코티솔은 또 적고 이렇게 조금 어 서로 대체되는 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여기에 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일을 하네요. 그쵸? 지방 분해 그리고 또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또 수면 또 당뇨도 완화시키고 또 식욕도 정상화하고 콜라겐 합성을 돕고 골밀도를 증가시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코티솔이 많아지면 이러한 기능들이 저하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참 이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인제 2017 년에 고열 응급실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굉장히 그전에는 건강하셨대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마라톤도 뛰시고 이랬는데 이렇게 인제 고열로 응급실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말기 신부전증하고 그리고 또 투석을 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배갈을 한꺼번에 이렇게 처방을 받고 복용 중에 이렇게 기절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무서워서 인제 비타민 미네랄을 메가로 복용을 하면서 인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정기 검진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좋아지고 있다. 약을 잘 드시고 계시군요."라고 하는 대답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자신의 건강의 주권을 찾은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콜레스테롤 약인데요. 제 주변에도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80% 이상을 필요한 만큼만 인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왜 만들어내느냐면 일단 염증이 많으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또 일단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세포의 원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근육세포, 뇌세포 그리고 담즙, 성호르몬 이런 것들의 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간에서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니까 당연히 근육과 뇌세포 그리고 또 인제 성호르몬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요. 코엔자임 Q10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코엔자임 Q10 저하로 인해서 심장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제 당뇨약인데요. 당뇨는 혈당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체중이 늘어날 수 있고요. 비타민 B12 흡수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뇌신경 비타민이기 때문에 뇌신경 계열의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약은 혈압약은 인제 심장의 근육을 좀 근육이 못 뛰게 블라커 인제 못 뛰게 이렇게 만들어서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심장만 근육이 아니고요. 네. 우리 모든 조직이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문제가 오는 것이지요. 신경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뇨제를 쓰는데 이뇨제는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신장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또 소화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인제 그 뇌경색이 오셔서 세 손가락이 이게 세 손가락이 마비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약을 먹고 한 손가락 정도는 인제 좀 풀렸는데 두 개는 이제 거의 풀리지도 않았고 의사 선생님도 인제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비타민 미네랄을 메가로 복용하시고 또 이분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로필과 산화질소 이런 천연 영양 보충제를 또 함께 복용을 하셔서 손가락 마비도 사라지시고 또 이분은 스텐트를 시술을 하셨는데 그 후에 통증이 좀 심하셨대요. 근데 그 통증도 사라지셨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항암제죠. 네, 암세포를 죽이는 약의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암세포는요, 정상 세포가
죽기 직전에 그래도 살아보려고 변이된 것이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정상세포도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토, 탈모, 백혈구 감소증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또 백혈구 감소가 오면서 또 항암을 또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악순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상선 약은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을 유지해 주고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해 줘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갑상선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고요.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또 혈액 내 칼슘 농도가 깨지면서 골다공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호르몬제인데요.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생리를 하면서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생리가 끊기면서 만경이 되면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열감 조절도 하고 또 혈관의 탄력도 잡아 주고 그리고 또 콜라겐도 잡아 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제 갱년기에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급으로 아주 없어지게 되면은 혈관의 탄력을 잡아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제 혈전 현상이 높아져서 혈압이 상승할 수도 있고 대사가 떨어져서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심신 안정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체온 중추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막 갑자기 더웠다 갑자기 예 이렇게 안면 홍조가 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은 인제 젊으신 분이세요. 근데 인제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에 인제 그 부작용이 온 거죠. 그래서 난임 치료 후에 10 킬로가 증가를 했고요. 고혈압이 와서 약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분은 정말 용감하시더라고요. 비타민 미네랄을 메가로 복용을 하셨고 또 영양소로 하는 해독 디톡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8 킬로 감량하시고 고혈압과 호르몬 약까지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사라지셔서 이분은 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데요. "비타민 미네랄 요법으로 나의 난임, 불임을 한번 고쳐 보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몸은요, 정말 신비롭죠. 자가 치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양의 균형만 이루어지면 바로 면역 기능, 수선 재생 기능, 해독 기능을 우리 몸에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양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촉진제와 차단제의 큰 차이점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우리 닥터 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압을 배가를 먹으면은 응급실로 간다. 그런데 비타민 C를 아주 100 배로 먹는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모든 질병의 솔루션은 같다. 아, 제가 인제 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미네랄과 비타민과 항산화, 영양소만 충분하면 우리는 건강한 세포를 유지할 수 있고 세포의 염증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호르몬 제대로 분비되려면 그 보조제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비타민 미네랄이네요. 자, 클로로필은 해독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영양 물질인데요. 그래서 탁월한 항산화 기능과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톡에 많이 쓰인다. 그런 이야기고요. 산화질소는 활성산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를 색출해서 중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항산화제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어느 항산화제보다도 1000 배나 강력하다라고 심혈관 질환 이제 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간인데요. 간에서 이렇게 1 단계 해독, 2 단계 해독을 거쳐서 이제 수용성 폐기물로 소변, 대변, 입, 코, 피부 이런 데로 인제 노폐물이 나가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네, 비타민 미네랄이죠. 비타민 미네랄이 제대로 없으면 2 단계 해독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 나와서 뚝딱뚝딱 해독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크롬, 셀레늄, 비타민 D, 마그네슘 얘네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가 흡수가 잘 되는 그러한 이제 영양 보조제를 어떤 분에게 드렸을 때 잠이
"잘 왔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숙면을 할 때 멜라토닌이 해독과 노폐물 제거, 세포 기능 회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특히 10 시에서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키가 쑥쑥 커지게 하고 우리 어른들은 항노화이기 때문에 노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뇌가 인지, 판단, 기억 등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되고, 또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고 또 효소 활동이 일어나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결국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책에서는 그러면은 그것만 잘 제공을 충분하게 제공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 그야말로 간단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서는 현대인은 도저히 음식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똘똘한 영양제 골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흡수성, 생체 이용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약과 캡슐은 20-30% 흡수가 되고 액상은 60% 이상 흡수가 되니까 가루로 되어서 그 즉시 타서 먹는 액상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에 인제 안전성이에요. 튜브라고 하는 것은 이게 150년 된 글로벌 인증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원료 그 쓰이는 원료라든지 아니면은 제조 과정 뭐 모든 것을 그 불시에 나와서 체크하는 그런 글로벌 인증 기관이니까 이런 인증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요. 또 킬리니스트는 도핑 프리이죠. 그래서 호르몬 전구체, 스테로이드, 각성제가 없어야 이 인증을 받습니다. 이러한 인증을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시고요. 가성비 원재료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런 것을 따져서 제가 선택한 그런 비타민 미네랄제를 현재 2 년째 열심히 먹고 있었더니요. 제가 염증 수치가 3.73 이었어요. 그런데 인제 0.36 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저도 약 처방은 받았지만 네,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요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혈구 미성숙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비타민 B, 메가 요법을 해서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이때도 병원에서 알약으로 된 비타민 B 처방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네. 세포까지 가서 흡수 안 됐다는 이야기죠. 자, 제 활성산소 대사력은요, 바로 100점, 100% 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도 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의 NK 활성도 수치입니다. 무려 3,560이 나와서 의사 선생님도 좀 놀라워하셨는데요. NK 활성도는 500 이상이면은 "그래, 정상이야." 이런 거고요. 보통 젊은 청년들이 한 8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50에서 500은 너 좀 면역력이 저하됐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100 에서 200은 너 뭔가 병이 있는 전조 증상 같아. 빨리 병원에 가 봐." 이런 거고요. 100 미만은 중증의 병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병원에 꼭 가 봐." 이런 그런 수치입니다. 자, 제 혈압 체크인데요. 저는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물론 이제 당화 혈색소도 좋고 총 콜레스테롤도 좋지만 HDL이죠. HDL이 78 의 숫자가 나왔고요. 호모시스테인 또 숫자도 제가 원래 9, 10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인제 호모시스테인 그 숫자도 8 대로 이렇게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에 비해서 제가 환갑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나이에 비해서 혈관이 1 단계 매우 좋음으로 나왔고요. 네. 또 요거는 NK 활성도 검사를 인제 한번 "비포 애프터로 검사를 해 볼게."라고 하셔서 제가 권했더니 그 "비타민 미네랄 그 좋은 것을 한번 드셔 보세요." 권했더니 "비포 애프터 해 볼게." 이러시더니 이렇게 402를 821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보고 지금도 열심히 잘 드시고 계세요. 이거는 제 딸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그 인제 임신으로 인해서 간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던 케이스인데 제가 인제 이걸 또 권했죠. 권했더니 "이모 이거 3 개월 먹어 보고 좋아지면 계속 먹을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3 개월 뒤에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치가 좋아져서 지금도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저는 건강 코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상담을 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런 건강 코칭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분들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제 우리 세포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확실하게 아셨죠? 네. 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균형 잡힌 영양소, 그리고 세포가 싫어하는 것은 독소. 그래서 우리 균형 잡힌 영양소, 영양을 잘 균형을 잡혀서 먹도록 하고요. 균형을 잡아 먹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독소를 넣어 주지 않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습니다.